붉은 알이 쪼개져 동자를 얻었는데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세계적인 산업화로 대량 공산품이 쏟아지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도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태까지는 지구의 자정 능력 덕분에 생태계엔 지장이 없었지만 지난 십수년 사이 생산량과 소비 단위가 막대하게 커지면서 어느덧 지구 생태계는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이 됐죠. 늦게나마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생각 없이 버렸다간 벌금 내야 하는 것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살 붙은 닭뼈. 그렇지 않아도 배달에 특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며 배달 공화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 여기에 코로나로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자연히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도 부쩍 늘었다고 하죠. 처치가 곤란한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는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뼈가 있는 고기를 먹고 버릴 때 주의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닭, 소,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는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뼈에 군데군데 살이 붙어 있다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치킨 뼈 자체는 100%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해도 치킨 뼈에 붙은 살이 완전히 제거돼 있지 않으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권에 해당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살이 붙은 치킨 뼈를 포함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2차에는 20만 원, 3차에는 무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맹점이 있다면 살이 얼마나 붙어 있어야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건지 그 정도를 판단하는데 구청 단속반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점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를 골라내는 작업을 일일이 사람의 손을 빌려 하다 보니 어떤 직원이 단속하느냐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살이 붙은 치킨뼈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살이 남아있는 치킨뼈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리에 개나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접근했다 봉투를 훼손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도 있는 만큼 이제 깨끗이 분리해서 버려야겠습니다. 2위, 페트병 비닐 라벨.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리수거 의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높은 의식 수준과 달리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되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재활용이 되길 바라면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버리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다시 한번 재분류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많고 그중에는 재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비닐 라벨이 붙은 페트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아파트나 주택가 분리수거장에 나가보면 비닐 라벨이 그대로 붙여진 채 버려진 페트병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모두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분리배출제가 공동주택기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분리배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페트병 배출 시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꼭 제거하여 압착한 후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리배출을 제대로 지키려고 해도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아 애를 먹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페트병 몸체에 붙은 라벨지의 경우 점선을 따라 뜯어도 한 번에 뜯어지지 않을 뿐더러 어떤 제품들은 라벨지 자체가 워낙 질긴 탓에 힘주어 뜯어도 제거가 안 될 때도 있죠. 결국 칼이나 도구 등을 사용해서 라벨을 제거하다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근에는 제품명을 페트병에 음각으로 새기는 라벨 없는 페트병 제품을 내놓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분리수거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차원의 규정 마련과 변화도 시급해 보입니다. 1위, 택배 박스 테이프.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안 그래도 많았던 국내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2020년 기준 30억 개를 넘어섰다고 하죠. 2001년 온라인 쇼핑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현재 당연히 택배 배송으로 생겨나는 택배 쓰레기에 대한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택배 박스가 플라스틱에 비해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비교적 쉬운 종이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덜 수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배출된 택배 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배출된 택배 상자라 하면 테이프나 송장 스티커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택배 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며 송장 스티커는 떼고 버리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택배 상자 표면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테이프 같은 이물질이 분리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택배 박스는 일일이 테이프를 떼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작업 없이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거기다 근래에는 신선식품 배송까지 늘어나면서 박스에 은박지를 입히거나 스티로폼을 붙여놓는 경우도 많아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직접 나서서 박스 상자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실정이죠. 재활용을 기대하며 밖에 내다 버렸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고는 처치 곤란 쓰레기에 불과한 수많은 택배 종이 박스들. 더욱이 요즘에는 폐지값이 폭락하며 한때 치열했던 택배 박스 수거 경쟁도 시들해져 테이프가 붙은 채 방치된 박스가 나뒹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로 만든 박스 테이프나 테이핑 없이 접이식으로 포장이 가능한 조립형 박스 등 택배 박스 관련 친환경 아이템들이 등장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 이제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리수거, 재활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더해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